안녕하세요, 비트쌤입니다. 개념원리 RPM 수학 하에 일단은 집합과 명제 두 번째 내용이죠. 집합의 연산 유형 11 160번부터 문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볼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유형 11 160번 같이 볼까요?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대요. 이때 옳은 거를 다 골라라 그랬으니까 연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좌변을 보니까 먼저 봐야 될 건 요거 드모르간의 법칙 써서 얘가 지금 A 교집합 B죠. 그 다음에 합집합에 여기에 B의 여집합 교집합 A가 돼요. 그 다음에 교집합 B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 내용이 보니까 교집합 A로 분배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 교집합 바깥으로 빼고 B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묶어 놓을 수 있겠네. 그래서 좌변의 내용이 이렇게 됐고요.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A가 되죠. 그래서 A 교집합 B가 된 거예요. 근데 얘가 A래요. 그럼 A 교집합 B가 A란 얘기는 결국에 집합 B 안에 A가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B가 A를 포함하는 형태가 돼야 되니까 A 합집합 B는 B여야지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집합 B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 둘 다 여집합을 한번 걸어봐봐. 얘한테도 여집합 걸면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고요. 전체 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공집합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되면 맞는 건데 얘가 A가 되고 교집합 B 여집합이 되죠. 그러면 A에서 B를 뺀 거니까 공집합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D것도 맞겠구나 라는 게 되죠. 자, 리을인데 얘도 한번 여집합 걸어볼까요? 그러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얘 여집합 걸면 A냐고 그랬는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얘가 B 여집합이 A란 얘기잖아요. A 합집합 B가 B니까 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161번 같이 볼게요. 161번은 먼저 이 내용이 성립할 때니까 A와 B와의 관계를 알아야 되거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A, B의 관계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A 전체를 합했는데 얘가 잠깐요. 그냥 써볼게요. A 너무 두껍지? 잠깐만. 쌤이 지금 좀 사연이 있어서 지금 패드가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A의 여집합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고 합집합의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A의 교집합, 여집합의 교집합이 이렇게 얘로 분배된 걸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얘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묶어주면 B의 여집합, 합집합 B가 되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합집합 B 여집합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가 전체 집합이니까 A 여집합이 되고 A 여집합에 B 여집합을 합했다. 그럼 얘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B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얘와 같아졌다는 건 A 교집합 B가 B라는 거는 A 안에 B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딱 봐도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딴 그림 볼 필요도 없네. 161번의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유형 12 162번으로 가볼게. 자, 162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2, 3이래요. 그럼 A 합집합 B와 다음같이 교집합을 구했을 때 2, 4, 6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지 잠깐 봐야 되겠는데 얘가 A 합집합 B가 됐죠. 교집합에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결국에 여기가 교집합이고
여기에 여집합이 걸려 있으니까 이 내용은 다시 보시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A랑 B를 합한 다음에 교집합을 뺐더니 지금 그림 잠깐요. 전체 집합을 먼저 좀 그리고 나서 볼까요? 여기가 이제 전체라고 하고 A 집합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럼 여기가 A 뭐 교집합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B는 뭐 이렇게 해서 여기 B 이렇게 할게요. A는 2, 3인데 이렇게 뺐을 때 2, 4, 6인 거 보니까 3이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2가 있고 3이 빠져서 이렇게. 왜냐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없는 4, 6이 B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빼면 2, 4,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A 합집합 B에 없는 원소가 1, 2, 3, 4, 5 5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얘기하는 게 뭔가 봤더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네요. 그러면 뭐가 돼? 1과 5가 되겠구나. 원소의 곱을 계산하라니까 이거 두 개 곱하면 당연히 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62번도 봐드렸고 163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는 1부터 5까지가 되고 A차집합 B가 2라고 그러고 요건 B차집합 A죠. B차집합 A가 1이래요. 그렇다면 그림으로 우리가 또 대충 상황을 연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여기가 전체 A B가 이렇게 있고요. B 그 다음에 A 차집합 B가 2라니까 2가 여기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 B 차집합 A 1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그럼 3, 4니까 3, 4는 바깥에 있어야겠네. 5 이하의 자연수죠. 1, 2, 3, 4 5는 당연히 어디 있어? 교집합 여기 있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 구해라 그랬으니까 A 교집합 B의 원소는 A 교집합 B의 원소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3번도 정리해드렸고 164번으로 갈게. 164번은 전체 집합이 1부터 7까지 자연수니까 뭐 1, 2, 3, 4, 5, 6, 7이고요. 뭐 그렇게 생각할게. 1, 2, 3, 4, 5, 6, 7. 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는 2, 3, 4, 5, 6.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7이래요. 자, 그러면 좀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이것도 역시 전체 집합이 있고, 잠깐요. 네. 여기가 이제 전체 집합이 있는 걸로. 자, 그 다음에 A가 2, 3, 4, 5, 6이 있죠. A가 이렇게 있는 걸로. 여기가 A. B는 교집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잡아볼까요? 여기가 이제 B.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7이니까 여기에 7이 하나 덜렁 있는 거예요. 7이 바깥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건 B차집합 A와 B의 여집합을 합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B차집합 A와 B차집합 A는 지금 여기 부분인데 B의 여집합을 다 합했으면 1, 2, 4, 7이라고 그랬죠. 1, 2, 4, 7. 그럼 B의 여집합을 다 합했다면 지금 여기만 빼고는 다 색칠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빼고는 그러면 집합 A의 원소도 들어갔을 텐데 A가 2, 4 두 개 있네요. 7은 여기 바깥에 있으니까 그럼 2, 4가 여기 있었나 보다. 그 다음에 2, 4 빼고 3, 5, 6이 안 보이니까 3, 5, 6이 여기 있나 본데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집합 B의 전체 원소가 1, 2, 3, 4, 5, 6, 7이니까 우선은 안 보이는 원소들 1, 2, 3, 4, 5, 6, 7 끝났네요. 집합 B는 1, 3, 5, 6이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 집합 B는 1, 3, 5, 6. 그죠?
그래서 이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표현하겠네. 4개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자, 165번으로 가겠습니다. 165번은 전체 집합은 1부터 10까지가 있고요. 세 부분 집합 ABC가 있는데 B는 1, 2, 3, 4, 5, 6. B는 1, 2, 3, 4, 5, 6. 그 다음에 1은 집합 C의 원소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A 합집합 B의 교집합 B는 B가 되겠죠. 얘는 B예요. 그 다음에 A 교집합 B 합집합 A, 얘 A인데 A 여집합이네. 그러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B 차집합 A네. B 차집합 A가 3, 4, 5, 6이래요. 요거 흡수 법칙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A 합집합 B 교집합 B 그러면 A 합집합 B 교집합 B면 2번 나오죠. B가 얘가 돼버려요. 여기 A 교집합 B 합집합 A, 그러니까 여기도 A가 2번 나오죠. 그러면 얘가 A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A 여집합 이렇게 보시면 좀 빠르게 볼 수 있지. 자, 하여간 이렇게 받고 선생님은 그럼 이제 집합 B하고 A가 있는데 여기가 A가 있고, 그죠? 이쪽에 또 이제 이렇게 B가 있다고 가정할게. 근데 B에 3, 4, 5, 6이 이쪽에 있대요. 3, 4, 5, 6. 근데 집합 B는 1, 2, 3, 4, 5, 6이거든. 그럼 1, 2가 여기 있었겠지 뭐. 그죠? 자, 이렇게 됐고, 집합 C는 1을 갖고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A 교집합 B. C는 1이 없다고 그랬나요? 그럼 2밖에 될 수 없네. A 교집합 B가 1, 2가 있으니까, C와의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건 요 2밖에 없죠. 그래서 A 교집합 B 얘와 교집합인데 C는 1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C가 있다면 이렇게 있나 보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다. 자, 165번도 해드렸고 유형 13, 166번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은 100의 I자연수고요. 부분 집합을 AK라고 하는데 얘 부분 집합 AK는 K의 배수를 원소로 한대요. 그러면 2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교집합이죠. 그럼 10의 배수가 되겠네. 그러면 20의 배수와 10의 배수의 합집합은 10의 배수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10개가 되겠네. 10개. 그래서 10의 배수의 원소의 집합. 이게 10의 배수니까 10개. 166번의 정답입니다. 167번 볼게요. 자, 배수의 집합인데요. 18의 배수와 36의 배수의 합집합은 당연히 18의 배수죠. 36의 배수와 24의 배수의 합집합 좀 애매하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18의 배수와 교집합을 구하는 건데 36 합집합 A24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을 써서 18의 배수와 36의 배수의 교집합은 당연히 36이 되겠죠. 또 18의 배수와 24의 배수의 교집합인데 18과 24의 교집합이라 이 숫자 크네요. 18과 24의 최소공배수 18과 9, 2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3, 8, 24죠.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3. 그러면 최소공배수가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8, 72의 배수가 되겠네. 근데 72의 배수가 36의 배수에 포함되니까 36의 배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168번으로 가볼게. 자, 168번은 K의 약수들을 원소로 한대요. 그러니까 10의 약수 10의 약수는 1, 2, 50이잖아요. 15의 약수의 교집합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삼으면 되겠네. 둘을 묶어보면 5가 되겠죠. 5 B 30 최대 공약수 역시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돼서 얘 모든 원소의 합이요 5의 약수는 1호가 되니까 소수라서 약수의 합은 6이 되는 거죠. 합은. 자, 169번으로 가볼게.
x바 x는 k의 양의 배수를 nk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8의 배수와 20의 배수의 교집합. 그러면 얘가 최대 공약수가 40이니까 n40의 배수가 4의 배수에 포함된다. 맞죠 뭐. 3의 배수와 4의 배수는 12의 배수, 12의 배수와 6의 배수의 합집합. 6의 배수죠? 12의 배수 아니에요. 그죠? 3의 배수와 5의 배수와 3의 배수 합집합은 15의 배수가 될 것이고, 아니구나. 합집합이라고 그랬구나. 그럼 5의 배수와 3의 배수니까 되게 애매한데, 9의 배수와 3의 배수의 합집합은 당연히 3의 배수죠. 그러면 5의 배수하고 3의 배수를 합한 다음에 3의 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결국에 3의 배수가 되겠네. 왜냐면 지금 여기가 흡수법칙 쓴 거예요. 선생님 합집합, 교집합인데 똑같은 집합이 나오면 그냥 그 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빠른 선택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169번까지 봐드렸고 170번으로 갈게요. 자, 부등식 문제들이 나오네. 자, 집합 A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A는 선생님 보니까 이제 x-1과 x-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집합 B도 만약 해가 있다면 알파보다 큰 x가 베타보다 적다의 이런 형태로 답이 나올 텐데 지금 둘이 교집합이 없대요. 근데 합하면 1부터 5까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제 대충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부터 3까지가 집합 A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새까맣게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집합 A가 되는 거고요. 교집합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집합하면 1부터 5까지 간다니까 요 3부터 선생님 볼 때는 여기 5까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얘가 3보다 크고 5보다 적고 뭐 이렇게 됐겠죠. A, B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뭐 그냥 x-3, x-5가 0보다 적다의 해가 됐겠으니까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보다 적다. A는 마이너스 8이고 B는 15가 되겠죠. A와 B의 합은 그래서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0번의 정답은 7. 자, 이제 문제 171번으로 갈게요. 171번. 제일 먼저 집합 A는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x-3, x 플러스 2가 되어져서 집합 A의 원소는 마이너스 2하고 3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근데 A 교집합 B가 3이란 얘기는 A 차집합 B가 3이란 얘기는 집합 A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B가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지금 차집합 여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집합 B의 원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의 해 중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대입해 볼게요. x 마이너스 2 여기에다 대입해 보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따라서 2a가 6이 되니까 a는 3이었구나가 된 거죠. 자,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A가 3이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됐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와 5니까 얘 집합 B는 마이너스 2, 5 이렇게 되겠다. 여기 5. A 합집합 B는 마이너스 2, 3, 5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잠깐만요. 이게 몇 번이죠? 171번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드렸고 172번으로 가볼게. 절대값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보다 큰 x 마이너스 1이 a보다 적다의 해를 가질 것이고 1씩 더할게요. 1 마이너스 a x
1 플러스 A가 된 거죠. 그래서 집합 A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집합 B는 인수분해가 돼서 5, 3, 15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집합 B는 마이너스 3보다 큰데 x 5보다 적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집합이 A라네요. 교집합이 A란 얘기는 요게 B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가 이제 B가 될 텐데, 그죠? 여기에 A가 들어가는 거죠. 1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볼 거는 A는 양수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고, 1 플러스 A가 5보다 적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4보다 적거나 같고, A는 4보다 적거나 같은데, 둘 다 4보다 적거나 같으네. 그럼 양수 A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0보다 큰 A가 4보다 적거나 같다. 둘 다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냥 A는 양수 A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3번으로 갈게요. 집합 A는 지금 쌤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x-2의 제곱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죠. 집합 A는 모든 실수구나. 다 해가. 그래서 원소가 무한집합이네요. 집합 B는 지금 x-3이 0보다 크니까 x가 0보다 적다 이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다가 된 거죠. C는 지금 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적거나 같다니까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는 이런 식의 해를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B 합 C가 A라네요. B 합 C가 A란 얘기는 얘하고 얘를 합했더니 모든 실수래요. 그리고 B와 C와의 교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B를 먼저 그리는 게 좋겠어, 그지? 0보다 적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거든. B는 얘도 B가 되고요. 이쪽도 B가 됩니다. 근데 얘랑 합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 교집합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어디서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해서 딱 들어왔네요. 그럼 이렇게 됐겠네.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이렇게 돼서 C가 교집합은 여기만 발생했잖아요. 이렇게 와서 요 3을 가지면 돼요. C가 이렇게 C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따라서 집합 C는 마이너스 1과 3을 해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에서 C를 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적거나 같으니까 a도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곱하면 당연히 6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3번의 정답은 따라서 1번. 자, 이제 174번으로 가볼게. 유형 15, 174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는 20개, 교집합의 원소는 4개, 합집합 B의 여집합은 8개. 선생님 벌써 뭘 얘기했냐면 얘가 드모르간의 법칙으로는 이렇게 봐도 괜찮지. 또 글씨 날랐다 그지?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8개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전체 집합이 20개니까 A 합집합 B가 몇 개겠어요?
당연히 12개겠죠. 전체에서 얘 빼면 되니까. 그러면 교집합이 4개니까 우리는 알 수 있었지. A, B, 그 다음에 얘를 뺀 게 A 교집합 B를 뺀 게 몇 개라는 거야? 12개라는 거잖아. 얘가 4개니까 넘어가면 얘는 16개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얘의 정답은 16이었구나. 그죠? 175번 볼게. A는 B의 여집합에 포함된대요. 그러면 그림으로 따지면 A와 B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B가. 그러면 B 여집합에 A가 포함되는 거가 되는 거지. 따라서 A와 B를 합해서 10개인데 A가 6개 있으니까 B는 4개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176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30, 집합 A는 18, 그 다음 B는 20, A 차집합 B는 5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5개가. A 차집합 B가 5개. 그러면 집합 A가 지금 18개니까 여기에 13개가 있겠구나. 집합 B는 20개면 여기 7개가 있겠고. 그럼 요거 다 합해서 얘가 20, 25. 바깥에 5개가 있는 거죠. 뭐. 색칠한 부분이 나타낸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5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176번에 자 이렇게 해서 176번 받으렀고 177번 또 밑에 있네. 자 볼게요. A 교집합 C는 공집합이고요. 집합 A가 11개, 집합 B가 10개, 집합 C가 7개, 합집합이 16개. 요거구나. 세 집합의 합집합. 요게 A합, B합, 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각각의 원소의 개수에서 둘둘 묶은 교집합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B 교집합 C 빼주고 C 교집합 A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셈과 같이 보시면 A 교집합 C가 없다 보니까 지금 여기 없는 거죠. 그럼 얘도 없는 거예요. 얘가 0인데 뭐 얘도 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A 합집합 B는 요게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요게 A 합집합 B. 그리고 C의 원소도 알고 있고요. A 합집합 B 16개니까 16. C의 원소의 개수가 7개니까 7개 더해줬고 요것만 알면 되죠. 그러면 얘는 12라고 그러는데 얘가 B, C 합이니까 집합 B, 집합 C, 교집합, 비교집합 C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인데 얘하고 얘 합한 게 몇이냐면 17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몇이어야 돼? 5가 되면 되지. 얘 5 빼주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18, 18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177번의 정답 2번이었고요. 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원소의 개수 활용 문제 178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닭을 키우는 가구가 150 가구래요. 그러면 뭐 닭을 A라고 그럴까요? A는 150 가구. 그 다음에 토끼를 키우는 가구가 113 가구래요. 그럼 토끼는 B 113. 그 다음에 닭 또는 토끼. 그러면 A 합집합 B죠. 얘가 220 가구가 됐답니다. 그럼 이제 닭과 토끼 모두 기르는 가구는 그러면 220 가구는 150 플러스 113 마이너스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 교집합 B는 따라서 이거 합하면 263인가요? 그래서 220 빼는 거니까 그러면 43가구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43가구. 179번으로 갈게. 음악을 좋아하는 학생이 16명이래. 또 음악은 A 16명. 미술 19명.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을 모두 좋아하는 애. 그럼 동시에 좋아하는 거니까 A 교집합 B죠. 그래서 얘가 9명이래요.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거나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얘는 A 합집합 B를 구하라는 거니까 16, 19, 9 빼면 되죠. 2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79번의 정답 26. 이제 180번으로 갈게요. 어느 산악회 회원 중에서 한라산을 등반해본 회원은 23명이랍니다. 한라산 A. 그 다음에 한라산과 설악산을 모두 등반한 학생. 그러면 한라산도 설악산도. 얘가 15명. 한라산과 설악산을 등반해본 회원. 이건 무슨 소리야? 한라산이나 설악산은 이거 합집합이네요. A 합 B. 얘가 33명이래요. 그러면 설악산을 등반한 회원 수를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설악산이 B거든요. B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온 거구나. 그럼 합집합이 33명은 23 플러스 집합 B를 X라고 할게. 교집합 15 이렇게 빼면 되죠. 자, 그러면 요거 해서 8 플러스 X가 33이라는데요. 맞죠? 그러면 X는 25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설악산을 등반한 학생은 25명. 4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형 16에 이제 181번 같이 볼게요. 자,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건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농구는 A, 축구를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농구를 좋아하는 애는 27명이래요. 축구를 좋아하는 애가 34명이라고 얘기하네요. 농구와 축구를 모두 좋아하는 애, A 교집합 B죠. 여기에 몇 명이냐면 19명인데 두 종목도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 그럼 이걸로 합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A 합집합 B는 A, B, 교집합 19 빼면 되죠. 그러면 42가 되는 거죠. 그럼 50명 중에서 42명 빼고는 42명 빼면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학생 수가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8명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50에서 42를 뺀 8명이 축구 또는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애가 되는 거죠. 자, 181번 해드리고 182번으로 가볼게. 세은이네 반 학생들은 A, B 두 문제를 풀게 했더니 A 문제를 푼 학생이 23명, B 문제를 푼 학생이 18명이래. 그러면 A 문제를 푼 학생이 23명, B 문제를 푼 학생은 18명입니다. 두 문제 중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30명. 이 얘기는 A 합집합 B가 30명이란 얘기예요.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푼 학생 수를 구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교집합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30명이니까 A 23, B 18. 교집합은 지금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따라서 A 교집합 B는 요 합하면 30, 41이죠? 30, 11명이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23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합 A가 23명인데 B도 18명. 그러니까 여기 11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파트에 몇 명이 있겠어요? 그러면 12명이 여기 있고 여기에 7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명, 7명이 한 문제만 푼애들이니까 19명이 되는구나. 두 문제 중 한 문제만 푼 학생은 19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 예, 그쵸. 그래서 19명이 정답. 183번 볼게요. 40명의 학생 중에서 40명을 이제 전체 집합으로 봐야 되겠죠. 전체 집합은 40. 그 다음에 거울을 갖고 있다. 거울을 A. 거울을 갖고 있는 애가 18명. 빛을 갖고 있는 애.
빚을 갖고 있는 애가 15명이고요. 둘 중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은 학생이, 그러면 A도 없고 동시에 B도 없는 거죠. 얘가 11명인데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으로 해보면 A 합집합 B 여집합이 11명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A 합집합 B는 전체 40에서 11명 뺀 29명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거울만 갖고 있는 학생 수. 거울만 갖고 있는 학생 수를 A, 그 다음 빈만 갖고 있는 학생 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군요. 이게 교집합 구해야 되는 얘기가 됐네. 그러면 원래 합집합이 29명인데 18명, 15명에서 교집합을 뺀 거잖아요. 그럼 얘가 33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4명이죠. 교집합은 4명. 그러면 18명 중에서 거울만 갖고 있는 학생 수는 18명 중에서 4명 빼니까 A14. 빈만 갖고 있는 학생 수는 15명 중에 4명 빼니까 11. A, B를 합하면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5. 그래서 183번의 정답은 25명이었습니다. 184번 볼게. 세 권의 책 ABC가 있는데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이 50명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죠. A 합집합, B 합집합, C. 얘가 한 권을 읽은 학생이 적어도 한 권을 읽은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니까 얘가 50이 되는 거야. A를 읽은 학생이 지금 몇 명이냐면 27명이래요. 27명. B를 읽은 학생이 21명이랍니다. 21명. C를 읽은 학생이 몇 명이냐면 30명입니다. 세 권을 모두 읽은 학생이 6명. 그러면 얘는 A 교집합, B 교집합, C죠? 얘가 6명입니다. 세 권의 책 중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그림을 좀 그리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한번 볼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게 여기가 6이라고 그랬거든요. 6. 자, 그리고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걸 잠깐 봤는데 여기가 50명인데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세 권 중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B, C 합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먼저 잠깐 더해보면 잠깐요. 전체가 50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요 합집합은 50인데 NA, NB, NC 그 다음에 A 교집합 B 빼고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 그 다음에 C 교집합 A를 뺀 다음에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한번 더해줘야 되거든. 자, 50인데 A는 27, B는 21, C는 30이고요. A 교집합 B는 D 플러스 6이에요.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E 플러스 6. 그 다음에 잠깐만요. C 교집합 A가 F 플러스 6이거든요. F 플러스 6이에요. F 플러스 6. 그 다음에 6을 한번 또 더해주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린 D, E, F의 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50이 나왔으니까 요거 지우고 20. 그럼 얘가 0이고 28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D, E, F. 6 한 번 뺀 거 이거 지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DF가
넘어가고 이거 빼면 16이 되는 거네요. 여기가 16이구나. DF가.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봐. ABC 더하고 그 다음에 DF 더하고 그 다음에 6을 더했을 때 50이 된 거거든. 근데 DF가 16이야. 그러면 ABC 더하기 16, 6이니까 22가 되잖아. 16에다 6 더하면 22, 50.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8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한 것만 읽은 학생은 28명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6까지 풀이해드렸고, 유형업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유형 17 바로 들어갑시다.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연산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해라.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라. 대칭차 집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건 합했다 교집합 빼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A랑 B 합한 다음에 교집합 빼나 B랑 A 합한 다음에 교집합 빼나 똑같은 거니까 얘는 옳은 거예요. A랑 공집합과의 합하면 A고요.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니까 뺐을 경우에 A가 되는 거 맞죠? 옳은 거죠. A랑 A 여집합 합하면 전체고요. 교집합 없으니까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아요. A랑 전체 집합 합하면 전체고요. 전체에서 A와의 교집합은 A가 되니까 전체가 된다. 이건 옳지 않죠. A랑 A 합하면 A고요. A와 A의 교집합은 A니까 빼면 공집합. 얘도 맞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다. 186번으로 가볼게. 자, 얘는 X와 Y를 합한 다음에 요 기호가 연산기호가 나오면 X, Y 합한 다음에 Y를 빼래요. 그러면 X에서 Y를 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얘기 하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얘는 A에서 B를 빼고 다시 C를 빼라 이런 얘기구나. 그럼 A에서 B를 빼면요 1, 2, 3, 4 1, 2, 3, 4 그래서 1, 3이 없어져서 5, 7, 9가 되네요. 여기가 얘가 5, 7, 9 그래서 C를 뺀대요. 4, 5, 6이니까 5가 없어지겠네. 그러면 7, 9만 남겠습니다. 그럼 얘 원소의 합은 16이 정답이 되겠네요. 186번의 정답 16. 자, 이제 187번 가볼게. A차 집합 B랑 B차 집합 A를 합하니까 대칭차 집합에 얘도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다 골라주세요. C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자, A랑 B의 대칭차 집합 B와 A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니은은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봐봐. 이거는 그림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A, B, C 선생님 그려볼게요. 너무 또 A만 적게 그렸네. A, B, C. 자, A 대칭차 집합 B가 어디가 되냐면 지금 선생님 색칠을 해보면 여기가 되겠죠. 얘랑 C와 합하는 거야. C랑 합하면 교집합이 여기랑 여기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C랑 합합니다. C도 색칠을 해보면 C를 싹 색칠해 볼게. 그러면 이제 색칠이 두 번 되는데 교집합을 빼야 되니까 여기가 색칠이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색칠된 데를 전부 다 색칠을 하면 여기, 여기, 여기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색칠해야 될 거야. 이렇게 색칠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이제 A, B, C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림이 아까 그림하고 좀 달라 보여서 좀 그렇다, 그지? A만 조금 옮겨 볼게요.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B 대칭차 집합 C 여기가 되죠. 선생님이 A, B, C를 표시를 안 해가지고 여기가 A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그럼 이제 A, B 대칭차 집합 C는 얘고요. A와 합했대요. A와 합하니까 A가 이렇게 합해지죠. 자, 겹쳐지는 부분
아까하고 동일하게 여기가 겹쳐지죠. 그러니까 여기만 빼면 결국에 지금 얘하고 그림이 똑같죠.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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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도 성립하는구나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니은까지 설명해 드렸고 디귿을 볼 수 있도록 해볼게. 이게 무슨 드모르간의 법칙이 된다는 식으로 써 있는데 이 하기가 되게 안 좋죠.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 선생님 보기에 기억 니은이 되니까 지금 3번 아니면 4번일 텐데, 그지? 3번 아니면 5번일 텐데 디귿은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우리가 얘를 생각해 봐봐요. 얘가 뭐냐면 A 대칭 차집합 B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이제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을 안 그릴 수가 없어. 우변을 먼저 볼게요. 보기가 편한 게 요 우변이니까 대칭 차집합 B가 잠깐요. 대칭 차집합 B가 지금 선생님 색칠하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다 색칠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 되고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색칠된 거야. 이게 노란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가 빠지고 여기는 색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색칠하면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색칠이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디귿을 볼게요. 디귿의 요 우변이야. 그럼 얘는 좀 그리기도 지금 힘들긴 한데, 자, 여기 먼저 할까. A가 이렇게 있죠. A의 여집합을 그리는 거예요. A의 여집합. A 여집합이 어디가 되냐면 A 빼고 다 색칠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그렸는데 B를 그릴게요. 여기가 B거든요. 그러니까 B 빼고 다 색칠해야 돼. B 빼고 다 색칠. B 빼고 다 색칠이니까 뭐 이렇게 할게요. 그럼 겹쳐진 부분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겹쳐진 데가 여기가 겹쳐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빼야 돼 지금. 여기를 이렇게 빼고 그러면 완전 얘하고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디귿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187번 정리해 드렸고 188번 같이 볼게요.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AB2 메신저에 대한 사용 여부를 조사했는데 A 메신저 사용하는 애가 20명이고 B 메신저를 사용하는 학생이 14명이래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30명이 합집합이 아니라는 거야. 전체가 30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AB2 메신저를 모두 사용한 학생 수, 즉 교집합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교집합은요, 집합 A, 집합 B,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뺀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교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A는 결정됐잖아. A 메신저 20명, B 메신저는 14명이죠. 최대가 되려면 합집합이 최소가 돼야 돼. 즉 A 메신저 쓰는 애가 B 메신저를 다 쓰면 합집합이 20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최대가 14명이 될 수 있다. 교집합이 최소가 될 때는 20, 14인데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가 30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교집합의 최소는 4명이다. 그래서 14에서 4를 빼서 정답은 1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88번의 정답은 189번으로 갈게요. 집합 A는 35라고 그랬고 집합 B는 28이라고 그랬는데 교집합이 13 이상일 때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근데 교집합은요 13 이상이지만 28 이하여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35 안에 28이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벌써 교집합이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됐죠? 그럼 교집합이 뭐냐?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요.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NA, NB 이렇게 되고 NA 교집합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합집합의 최대값은 35, 28인데 조금 뺄 때죠? 13 뺄 때. 그죠? 그러면 13 빼면 15. 그러면 40, 50이 되는 거고요. 최소값은 35, 28. 최대 28을 빼는 거죠. 그래서 35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85가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5. 자, 190번 볼게요. 어느 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필기구의 제조회사를 조사했더니 S회사, 그러니까 어느 반 학생 40명입니다. 이건 전체로 보라고 그랬었죠. 잠깐만요. 여기다 써놓고 전체는 40. S회사의 제품을 쓰는 학생이 24명이고요. L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학생이 14명이래요. 그러면 S를 쓰는 애가 24명. S를 쓰는 애가 24명. L을 쓰는 학생은 14명인데요. S회사 제품도 L회사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우선은 합집합의 최대가 되는 거는 40은 될 수 없고요. 왜냐면 S회사하고 L회사 요거 합해봐야 몇 명이니 38이잖아. 그러니까 합집합의 최대는 최대요. 최대. 이 뭐라 써야지? 얘의 최대는 38이고요. 또 합집합의 최소는 24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S회사 제품도 L회사 제품도 사용하지 않는 학생 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S의 여집합이면서 L의 여집합인 걸 고르라는 거예요. 글씨 날라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는 S 합집합 L의 여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X라고 하면 X는 전체 40명에서 38을 빼거나 잠깐만요. X의 최대부터 구할까? X의 최대. 얘의 최대는 원래 전체 40에서 24를 뺄 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집합의 최대는 16. 최소는 40에서 38을 뺄 때가 될 것 같아. 둘. 그래서 최대와 최소 합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18이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유형업 190번까지 봐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